캄보디아는 겉으론 관광 천국이지만 그 이면은 범죄의 온상이 되어가고 있다. 최근 몇 년간 동남아에서 가장 빠르게 치안이 무너진 나라 중 하나로 꼽힌다. 2024년 기준 캄보디아의 범죄 지수는 52.8점, 동남아 평균 43점을 훨씬 웃돈다. 이 수치는 단순한 통계가 아니다. 현지 시민 절반 이상이 위험하다고 느낀다. 응답자의 64%가 지난 5년간 범죄가 늘었다고 답했다. 체감과 현실이 동시에 악화된 것이다. 수도 푸놈펜은 외국인 절도 사건이 매일 보고된다. 밤길 강도, 택시 내 금품 갈취는 일상 수준이다. 항구 도시 시아누크빌은 카지노 도시로 바뀌었다. 돈 냄새 따라온 조직 범죄가 상주한다. 2023년 이후 이 지역에서 발생한 외국인 상대 강도와 사기 사건은 800건을 넘는다. 도시 전체가 합법의 얼굴을 한 무법지대라 불린다. 관광객이 피해자이자 먹잇감이 된다. 최근 급부상한 건 사이버 범죄다. 호텔과 카지노가 사기 조직의 근거지가 됐다. 사기 산업 규모는 약 125억 달러에 달한다. 나라 경제의 절반이 사기로 돌아가는 셈이다. 이들은 주로 외국인 대상 투자 사기나 가짜 연애 사기를 벌인다. 한국인 피해 사례도 꾸준히 늘고 있다. 송금 후 연락 두절, 감금, 폭행이 잇따른다. 피해자들은 주로 SNS나 메신저를 통해 유인된다. 호텔과 리조트가 범행 장소로 쓰인다. 하지만 신고해도 해결은 어렵다. 경찰은 느리고 부패는 빠르다. 캄보디아의 부패 인식 지수는 21점. 세계 180개국 중 158위다. 이 정도면 법보다 돈이 빠르다. 경찰조차 돈으로 움직인다는 말이 공공연하다. 범죄자는 잡히지 않고 피해자는 운이 나빴다는 말만 듣는다. 수사보다 합의가 먼저다. 합의금이 곧 정의가 되는 구조다. 지방으로 내려가면 더 어둡다. 청년 실업률은 16%, 빈곤층은 절반에 가깝다. 일자리 없는 젊은 층은 사기 콜센터나 마약 운반책으로 흘러든다. 캄보디아는 여전히 인신매매 허브다. 피해자 송출국이자 경유국, 도착국이기도 하다. 성매매와 강제노동 피해자는 매년 수천 명. 아동 피해자 비율은 전체의 30%를 넘는다. 국제기구는 캄보디아를 동남아 최대 인신매매 기지라 경고했다. 그 사이에도 관광지는 늘어난다. 그리고 범죄도 함께 자란다. 이는 단순한 범죄 증가가 아니다. 국가 시스템 자체가 범죄를 용인하는 단계로 갔다. 법은 약하고 처벌은 느리며 돈과 권력은 빠르게 작동한다. 결국 캄보디아는 관광국가가 아니라 위험을 숨긴 국가로 변하고 있다. 아름다운 해변 뒤엔 절망이 있다. 이건 단순한 여행주의가 아니라 생존 문제다. 이건 우리에게도 경고다. 싸고 가까운 여행지의 대가가 결코 싸지 않다. 캄보디아의 범죄가 이 정도로 번진 이유. 그 뿌리는 정치와 돈의 결탁이다. 캄보디아 정부는 부패를 통제할 의지가 없다. 아예 시스템이 부패 위에 세워져 있다. 2024년 국제투명성기구 발표 기준 공직 부패 인식 지수는 21점. 아시아에서 최하위권이다. 단순히 뇌물 수준이 아니다. 경찰부터 관료, 판사까지 줄줄이 썩었다. 범죄 조직이 정치인과 연결돼 있고 카지노 자금이 선거 자금으로 흘러간다. 돈만 있으면 뭐든 된다. 이게 현지인들이 하는 말이다. 그 구조 속에서 정의는 사치가 됐다. 돈이 없는 사람은 고소도 못한다. 심지어 피해자에게조차 뇌물을 요구한다. 수사비 명목이라는 이름으로 결국 진실은 사라지고 남는 건 침묵뿐이다. 이런 상황에서 외국인 피해는 더 크다.
언어도 법도 아무 보호도 없다. 대사관 도움? 거의 불가능하다. 현지 경찰은 외교 문제보다 뒷돈이 먼저다. 그래서 수많은 피해자들이 끝내 아무 해결도 못한 채 떠난다. 하지만 이 부패는 단지 치안 문제가 아니다. 경제 자체를 좀먹는 암덩어리다. 부패로 인한 GDP 손실 추정치만 매년 약 20억 달러에 달한다. 외국 기업 3곳 중 2곳이 캄보디아는 투자 불가능한 국가라 답했다. 투자가 멈추면 일자리가 없고, 일자리가 없으면 범죄가 늘어난다. 결국 이 나라는 가난이 범죄를 낳고 범죄가 가난을 낳는 악순환 속에 있다. 시장은 살아있지만 도덕은 이미 죽었다. 겉으론 캄보디아 경제는 성장 중이다. IMF는 2024년 성장률을 5.6%로 발표했다. 표면상으론 동남아에서도 상위권이다. 하지만 그건 통계상의 성장일 뿐이다. 실제 국민의 삶은 전혀 달라지지 않았다. GDP는 오르는데 국민 소득은 멈춰 있다. 1인 GDP는 2,000달러 남짓, 태국의 3분의 1, 말레이시아의 7분의 1이다. 성장은 돈 가진 자들의 이야기다. 부의 80%가 상위 10% 손에 집중됐다. 대다수는 여전히 하루 2달러로 버틴다. 그게 캄보디아의 현실 성장률이다. 건설붐도 마찬가지다. 푸놈펜엔 유리빌딩이 솟아오르지만 그 밑에선 수백 명이 하루 3달러 받으며 일한다. 건물은 외국 자본이 세우고 이익은 전부 해외로 빠져나간다. 특히 중국 자본의 침투가 심각하다. 부동산의 60% 이상이 중국계 기업 소유다. 덕분에 시아누크빌은 이젠 중국의 도시라 불린다. 간판도 음식도 화폐도 중국식이다. 캄보디아 사람은 자기 땅에서 손님 취급받는다. 하지만 버블은 이미 터졌다. 2023년 이후 부동산 가격은 30% 가까이 폭락했다. 수많은 건물이 멈춘 채 방치됐다. 고스트 타운이라는 말이 괜히 나온 게 아니다. 관광업도 비슷하다. 2024년 방문객 수는 코로나 전보다 25% 줄었다. 안전불안, 사기 사건, 비자 문제로 유럽 한국 관광객이 빠져나갔다. 남은 건 저가, 도박 관광과 불법 노동뿐이다. 관광 산업이 아니라 사기 산업으로 변했다. 관광 수입이 줄면 서비스업이 무너지고, 서비스업이 무너지면 빈곤이 커진다. 이 나라는 지금 보이는 성장과 사라지는 현실 사이에 있다. 겉은 번쩍이는데 속은 텅 비었다. 푸놈펜의 야경은 화려하지만 그 불빛 아래에선 수천 명이 범죄 조직에 팔려간다. 이게 캄보디아 경제의 실체다. 성장은 숫자고 현실은 절망이다. 캄보디아의 사회는 외형만 남았다. 교육, 의료, 복지 전부 붕괴 직전이다. 교육부터 보자. OECD 조사 기준 캄보디아 초등학생의 읽기 이해력은 세계 최하위권이다. 학생 10명 중 4명은 초등학교를 끝내기도 전에 그만둔다. 이유는 단순하다. 학교에 갈 돈이 없기 때문이다. 공교육은 무상이라 하지만 교사가 월급이 적어 수업마다 돈을 받는다. 결국 공부는 돈 있는 애들만 하는 거다. 그게 캄보디아식 교육 시스템이다. 의료도 다르지 않다. 국민 70%가 기본 의료보험이 없다. 병원비는 하루 임금의 10배. 감기 한 번 걸려도 빚이 생긴다. 그래서 대부분은 병원 대신 길거리 약이나 미신에 의존한다. 농촌 지역은 더 심각하다. 의사 한 명당 인구 6,000명. 병원이 아니라 기적을 믿는 수준이다. 이런 상황에서 전염병이 퍼지면 그냥 국가 단위로 무방비다. 2023년 댕기열 사망자는 200명.
코로나 이후 공공보건 예산은 오히려 줄었다. 국가는 복지보다 관광 홍보에 더 돈을 쓴다. 결국 시민은 스스로 살아남아야 한다. 빈곤은 여전히 일상이다. 세계은행 기준 전체 인구의 45%가 경제적 불안정층으로 분류된다. 즉, 하루 한 끼만 빗나가도 가난으로 추락할 수 있는 계층이다. 노동자의 절반 이상이 비정규직이고 절반은 하루 3달러도 못 번다. 그런데 정부는 고용률 상승이라며 자화자찬한다. 쓰레기 줍는 아이도 경제활동 인구로 잡기 때문이다. 도시 빈민가는 인구의 3분의 1이 넘는다. 전기, 수도, 도로 없는 지역이 수도 한복판에도 있다. 아이들은 쓰레기장 근처에서 자라고 부모는 사기 조직에 팔려간다. 성장은 숫자일 뿐이고 삶은 여전히 생존이다. 이 나라의 진짜 문제는 가난이 아니다. 가난을 이용하는 권력이다. 권력은 국민의 절망을 자본으로 바꾼다. 가난이 클수록 그들은 더 부자가 된다. 캄보디아는 지금 사이버 사기의 본산이 됐다. 전 세계 온라인 사기의 절반이 이 나라에서 비롯된다는 말이 나올 정도다. 2023년 유엔 보고서에 따르면 캄보디아와 미얀마, 라오스를 중심으로 한 사이버 범죄 산업 규모는 250억 달러에 달한다. 그중 절반 가까이가 캄보디아에서 발생했다. 단일 국가로는 세계 최대 규모다. 이 산업의 중심은 시하누크빌이다. 카지노 도시로 알려진 그곳은 이젠 디지털 인신매매의 수도라 불린다. 겉으로는 IT 기업, 마케팅 회사 간판을 달고 실상은 사기 센터가 들어앉았다. 중국, 대만, 말레이시아, 한국인 피해자들이 이곳에서 속고 팔리고 감금된다. 피해자들은 고액 연봉 일자리로 속아 캄보디아에 입국한다. 하지만 도착과 동시에 여권은 압수되고 노트북과 전화가 강제로 지급된다. 이후 24시간 동안 전 세계인을 상대로 사기를 치게 된다. 거짓 투자, 가짜 코인, 연애 사기, SNS DM 모두 이곳에서 관리된다. 하루 목표 금액을 못 채우면 폭행, 전기 고문, 심지어 장기 매매까지 이어진다. 실패자는 비용 미납 명목으로 다른 조직에 다시 팔린다. 이건 단순한 범죄가 아니라 산업이다. 각 센터는 200~300명의 인원을 보유하고 매출 구조는 기업형으로 짜여 있다. 사기 수익의 40%는 운영자, 나머지는 상부 조직으로 흘러간다. 심지어 일부 고위 경찰과 장관들도 이 조직들과 직접 연계된 사실이 폭로됐다. 캄보디아 내무부조차 일부 공무원이 조직에 연루돼 있다고 인정했다. 국가가 범죄를 통제하는 게 아니라 범죄가 국가를 통제하고 있다. 한국인 피해자도 계속 늘고 있다. 2024년 외교부 공식 통계에 따르면 사기, 감금 피해 신고는 전년 대비 2.5배 증가했다. 그중 절반 이상이 캄보디아 태국 국경 지역에서 발생했다. 이들은 SNS에서 접근해 투자, 연애, 구직 명목으로 사람을 끌어들인다. 피해자 대부분은 20, 30대 젊은 층, 그리고 온라인 경험이 많은 사람들이다. 아이러니하게도 디지털 세대가 디지털 노예로 팔려가고 있는 셈이다. 그리고 더 끔찍한 건 이 산업이 아직도 성장 중이라는 점이다. 유엔 ODC는 2025년까지 캄보디아 내 사이버 사기 인력 규모가 최소 30만 명까지 늘어날 것으로 추정했다. 이건 사실상 국가 단위의 범죄 수출이다. 캄보디아의 새로운 수출품은 쌀도 옷도 아닌 사기다. 캄보디아 정부는 모든 걸 알고 있다. 하지만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못하는 게 아니라 안 한다.
왜냐, 그 범죄들이 권력의 돈줄이기 때문이다. 시아누크빌의 카지노, 사이버 센터 대부분이 정부 인사나 군 출신 자본으로 연결돼 있다. 조직들이 내는 돈은 세금보다 많고 그 돈이 그대로 선거 자금으로 들어간다. 2023년 총선 당시 사기 자금으로 조성된 검은 돈이 여당 캠프에 흘러갔다는 의혹이 터졌다. 하지만 수사는 없었다. 수사를 맡은 경찰 간부가 그 캠프 출신이었기 때문이다. 결국 범죄가 권력의 일부가 된 셈이다. 그 구조 속에서 누가 누구를 잡겠나? 국제사회도 안다. UN, 미국, EU가 여러 차례 경고했다. 미국 재무부는 2024년 캄보디아 고위관리 3명을 국제 인신매매 제재 리스트에 올렸다. 그중 1명은 현직 장관이었다. 하지만 캄보디아 정부의 반응은 한마디였다. 내정 간섭이다. 결국 국제 압력은 무력화됐다. 캄보디아는 중국 자본 뒤에 숨었다. 중국은 이 나라의 최대 투자국이다. 도로, 항만, 부동산, 전력망 모두 중국 돈이다. 그래서 정부는 중국계 기업이 얽힌 범죄엔 눈을 감는다. 돈을 대는 손이 곧 입을 막는 손이다. 중국의 침묵, 캄보디아의 방조, 이 두 가지가 맞물려 사기 산업은 멈추지 않는다. 국제기구들이 개입하려 해도 정부는 비자 발급을 막거나 조사를 차단한다. 언론인, 활동가, NGO가 사라진다. 2024년에만 인권 관련 언론인 9명이 구속됐다. 진실은 검열되고 국가는 조용히 폭력을 유지한다. 이런 시스템을 국제사회는 현대판 노예구조라 부른다. 그러나 캄보디아 내부에서는 그저 일상이다. 결국 이 나라는 지금 범죄를 숨기지 않는다. 그저 국가 단위로 범죄를 운영할 뿐이다. 캄보디아의 현실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은 정부도 외국 언론도 아니다. 그 안에서 매일 살아남는 시민들이다. 경찰을 믿지 않고 법을 기대하지 않는다. 밤마다 총소리와 비명이 들려도 그저 오늘은 우리 집이 아니길 바란다. 가난한 부모는 자식을 팔고 젊은이는 사기센터로 끌려간다. 거부하면 감금이고 도망치면 죽음이다. 시아누크빌의 한 생존자는 이렇게 말했다. 우린 관광객이 오는 도시가 아니라 사람이 사라지는 도시에서 산다. 그 말은 과장이 아니다. UN 추산에 따르면 매년 수천 명이 이 나라에서 실종된다. 신고조차 되지 않는다. 그 사이 정부는 안전한 관광국이라며 광고를 찍는다. 범죄를 덮는 대신 관광 포스터를 인쇄한다. 언론은 침묵하고 현지 시민들은 점점 말을 잃는다. 말하면 잡혀가고 묵으면 살아남는다. 그게 지금의 선택이다. 진실을 말하면 사라지고 침묵하면 살아남는다. 그럼에도 이 나라엔 여전히 희망을 믿는 사람들이 있다. 부패한 공무원 사이에서 자신의 돈을 돌려준 경찰, 불법 센터를 폭로한 기자, 실종자를 찾아 헤매는 NGO. 그들은 총도 돈도 없지만 끝까지 싸운다. 왜냐? 누군가는 진실을 말해야 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들의 목소리는 작다. 그리고 점점 더 작아지고 있다. 이 나라는 지금 두 얼굴을 갖고 있다. 하나는 웃는 관광천국, 다른 하나는 울부짖는 감옥이다. 아름다운 해변, 값싼 음식, 친절한 미소, 그 모든 게 만들어낸 환상이 깨지는 순간 당신은 진짜 캄보디아를 보게 된다. 그건 천국이 아니다. 생지옥 위에 세운 관광국가다. 싸고 가까운 여행지라는 말에 속으면 안 된다. 그곳엔 위험이 아니라 체계적인 착취가 있다.
캄보디아의 미소 뒤엔 수많은 울음이 묻혀 있다. 그리고 그 울음은 아직 아무도 들어주지 않았다.